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핑크샤스 최재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핑크샤스가 아니고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원래는 핑크샤스로 불리고 있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별명이 많은데 이런저런 별명이 전부 다 실력과는 연관이 없는 별명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하반기 업종 분석인데 이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테마를 좀 더 분석하고 단순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 그리고 이 테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커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들, 두 테마를 제가 오늘 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왜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와 메타버스입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모든 강의, 모든 방송 때마다 나와서 하반기에는 좋게 본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제약바이오 좋은 거 누가 모르냐, 코로나19 때문에 관련주들 다 오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제약바이오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제외한, 걔네들을 제외한 제약바이오주들입니다. 걔네들에 가려져가지고 충분히 실적과 이런저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주시해봐야 될 거고, 지수가 오른다면 분명히 이 제약바이오가 큰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을 많이 받아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했었죠. 정말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고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뭐냐? 메타버스 관련주, 요즘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매자, 이거 매만 붙어도 다 올라요. 대체 메타버스가 뭐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할 겁니다. 단순히 가상현실인지, 메타버스 게임이라는데 3D 캐릭터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게임이면 다 메타버스 관련주네. VR이야, AR이야, 대체 뭐가 메타버스냐? 페이스북도 한다 그러고, 앞으로 그럼 우리 세계가 정말 가상현실이 되는 거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정말 많죠. 정말 너무 많아요. 그 관련주들은 정말 관련주가 맞는지, 앞으로도 그 관련주들이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핵심적으로 갈 관련주들을 찾아서 그 관련주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저조차도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정말 더 많이 했고요.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왜 더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한 핵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핵심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미리 찾아 놓는다면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앞으로 10배가 아닌 미래에 정말 100배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들,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많은 널리고 널린 관련주들이 아닌 그 안에서 핵심이 될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이 메타버스의 좀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야겠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제약바이오란 제약 그리고 바이오죠. 제약과 바이오를 엮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정확히 말을 하면 다른 테마예요. 이 제약과 바이오는 정확히 말하면 다른 테마입니다. 두 개가 더해져서 그냥 제약바이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는데 왜 같이 움직이는지. 왜? 제약바이오가 뭐예요? 약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아프기 마련이니까, 정말 아프기 마련이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정말 내가 모르는 이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정복하기 위한 약, 나를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제조하는 게 제약이고, 이 바이오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냥 바이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 배우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치만 근데 이 바이오가 왜 제약이랑 엮이느냐? 제약 바이오 결국 생물학.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몸을 고치기 위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질병을 고치려면 우리 몸도 결국 우리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를 공부를 해서 바이오를 심층적으로 알아야 바이오적으로 분석을 해야 이 약을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테마입니다. 제약 바이오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약 바이오는 한 테마입니다. 한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같이 움직이죠. 시장에서도 같이 움직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제약 바이오가 중요한지. 제약 바이오가 왜 중요한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약 바이오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되는지. 제약 바이오 옛날에 막 제약 바이오 이름만 붙으면 막 셀트리온 몇 배 가고 몇 배가 아니 10배 넘게 가고 막 HAB 막 몇 배 넘게 가고 제약 바이오 뭐 이름만 붙으면 10배 가던 그 시절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에서 결국 우리는 이 테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테마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의 포지션이 뭐냐? 뭐 여러 테마들은 다 포지션이 있죠. 좀 단발성 포지션, 뭐 단발성 테마도 있고 아니면 증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 추종주들이 있고 지수와 전혀 다르게 가는 흔히들 말하는 뭐 개별주,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잡주라고 부르는 그런 개별주들도 있고 시장에서의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일 애매한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의 포지션이에요. 제약바이오 정말 증시에서 중요합니다. 엄청 커요. 시가총액들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셀트리온, 삼형제, HAB,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생명과학, 뭐 요즘 한창 옛날에 얼마 전에 많이 올랐던 뭐 진원생명과학, 제약바이오는 엄청난 상승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왜 가능한지, 왜 가능할까요? 왜 제약바이오는 뭐 하나만 잘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까요? 바로 필요하고 그만큼 아직 미개척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개척이 안 된 땅이 너무 많아요. 이 제약 바이오의 영역은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죠. 코로나19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냥 이 바이러스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가 마냥 나쁜 거냐, 마냥 좋은 거냐?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만 알고 있다. 1%만 정복을 했다. 이게 이 과학자들, 연구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1%밖에 정복을 못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도 99%는 모른다. 뭐 우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가 이제 우리는 몰라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만 몰라요. 우리나라 신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세균, 우리나라 신체 뭐 이런저런 작용하는 방법들, 뭐 유전자 얼마나 압니까? 유전자에 대해서도 정말 말이 많아요. 우리 세대에서 어떤 걸 개발을 하면은 그게 후세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론이었다면 그 이론이 최근에는 또 한번 뒤집히는 사례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론도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오의 상식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미개척의 영역이에요. 우주만 미개척이 아니고 당장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바이오,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 세균과 바이러스, 미생물 전부 다 미개척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아는 게 정말 포괄적으로 해도 1%예요. 아직도 1%밖에 모르니까 뭐 하나만 발견하면 다 새 겁니다. 다 새 거예요. 아직 미개척이니까 내가 개척한 거예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다 내 거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잖아. 내가 개척하면은. 우리 회사만 아는 거예요.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직도 정복 못한 이 불치병, 난치병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임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만약에 정말 정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의 그 전 세계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다 내가 갖는 거예요. 다 내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막 적자를 막 몇 년, 몇십 년을 다 감내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하냐? 돈을 많이 벌려고만? 아니죠.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에서 이 제약바이오는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포지션 뭐냐? 영원한 겁니다. 그냥 영원이에요. forever. 절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테마, 영원히 내리지 않을 테마, 내렸다가도 개발만 하면 오를 수 있는, 내리다가도 뭐만 잘 되면 오를 수 있는 미개척, 영원히 미개척인 시장. 우리가 죽고 우리 후세들이 죽을 때까지도 미개척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테마다. 이 증시에서는 영원히 존재할 다른 테마, 다른 거 다 바뀌고 뭐 IT네 최근에는 뭐 온라인이니 오프라인이 망하고 온라인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제약바이오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냥 제약바이오 하나가 제약바이오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영원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대체 불가 미개척 시장 우주 개척할 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로켓 쏘고 이럴 때요. 아직 이것도 정복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개척이기 때문에 하나만 개척해도 다 내 거고 그 돈이 60억, 70억 인구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정말 천문학적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큰 돈이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 열어보면요. 뭐 없어요. 제대로 매출 내고 있는 회사가 없는 회사들도 많고 뭐 맨날 연구한다. 뭐 연구비 엄청나게 쏟겠죠. 인력들이 싼 인력들도 아닐 텐데. 임상실험 쉽습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허가 나오기도 어렵고 뭐 되게 어려워요. 정말 그냥 테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테마인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다. 돈을 왜 투자하냐?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알아요. 코로나19 사태로 보는 제약바이오. 코로나19 관련주들 정말 많았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진단키트. 많이 올랐죠, 정말. 뭐 최근까지도 휴마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시젠에 뭐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막 10배씩 오르는 거 보셨죠? 진단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얘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부터 했어요? 셧다운부터 했죠. 셧다운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 정도로 정말 안 좋았는데 그만큼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못하고 시장을 안 열고 가게를 안 열고 다 집에만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킨 게 이 전염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보는 이 제약바이오는 뭐냐?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까봐, 내가 죽을까봐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봐 사람들은 다 질병을 두려워해요. 모든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병에 걸릴까 정말 두려워해요. 그거는 부자고 뭐 어떤 직업에 있고 내가 대통령이든 뭐 정말 뭐 복싱 선수든 스포츠 스타든 정말 동네 백수든 뭐든 저조차도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이 질병을 두려워한다. 모든 인류가 다 자기 아픈 거 무섭고 자기 죽는 거 무섭고 자기 가족 아픈 거 무섭고 자기 가족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본능이죠, 당연히.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야말로 변태지, 그냥. 아픈 걸 다 무서워합니다. 질병을 무서워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서워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제약 바이오가 당장에 큰 결과를 못 내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죠. 돈. 누구의 돈? 부자들의 돈. 부자들의 돈이 여기에 정말 많이 갑니다. 얘네는 돈이야 많으니까 얘네가 이제 바라는 게 뭐겠어요? 뭐 1,000억 있고 1조 있고 10조 있는 애들이 뭐 지금 와가지고 물론 10조 갖고 있어도 100조 만들고 싶겠죠. 근데 10조나 있는 사람이 더 중요시하는 게 뭐겠어요? 건강입니다. 아프기 싫어해요. 죽기 싫어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영생을 위해서 막 별의별 이상한 문화도 많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말 우리나라 선조들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조들부터 예로부터 다들 질병을 무서워하고 다들 오래 살길 원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이 정말 많이 몰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갖게 됐겠죠. 앞으로의 바이러스 산업 코로나19가 완벽히 정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마련이고 진화하면서 퍼지는 속도는 더 늘어나되 치사율은 줄어든다.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다. 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해를 끼쳐갖고 인간이 죽고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기생해서 숙주죠. 인간이.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치사율을 줄이고 널리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정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1%밖에 모르니까.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복될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가겠죠. 근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정복은 못해도 요즘 많이들 말하는 위드 코로나 다 같이 코로나와 같이 간다. 독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실 사망률 보면은 0.1%인가 0.01%인가 그래요. 독감 수준. 그냥 딱 그 정도의 질병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지만 코로나19를 안 두려워해도 될 상황이 오면은 뭐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부자여야 보세요. 이번 여러분이 뭐 한 나라의 수장이다 보세요. 한 가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느꼈겠어요? 더 투자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누가 보장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은. 옛날부터 이런 질병들은 많았어요. 뭐 신종플루부터 뭐부터 정말 메르스부터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 나오고 더 강한 질병이 나왔을 때, 더 강한 불치병, 난치병이 나왔을 때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투자해야죠. 더 많은 돈이 몰릴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뭐 온라인 시장으로 점점 갈 거다. 돈이 다 온라인으로 몰릴 거다. 아니요. 제일 많이 몰릴 겁니다. 앞으로도. 뭐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를 연구하는 모든 좀 잘하는 회사들한테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몰릴 겁니다. 왜? 미리 연구를 해야죠. 미리 알고 더 많이 정복을 하고 더 많이 개척을 해놔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참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몰릴 거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다고도 많이들 말하고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 점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이 몰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다. 왜? 한번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나 무서우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소중한 가족 어떻게 될지 무서우니까 돈이 있다면 더 투자를 하고 더 연구를 해서 더 정복을 하려고 할 거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이 시장은 더 급속도로 성장할 거다. 왜? 다 무서우니까. 다 질병과 죽음은 누구나 부자건 나발이건 다 뭐 대통령이건 독재자건 다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이 제약바이오 자체가 뭐 테마가 아닌 하나의 그냥 시장입니다. 하나의 시장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냥 테마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시장으로 보시고요.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것도 맞지만 갖고 온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벌어야죠. 이걸로. 돈 벌어야죠. 자, 제약 바이오 뉴스나 기사, 공시들을 보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단어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임상.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임상.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말 많은 돈이 들고요. 1차는 적당한 호재, 2차부터는 정말 큰 호재예요. 뭐 3상에 들어갔다?
하는 순간 주가가 10배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임상 소식입니다. 왜? 제약이 만들어지고 어떤 치료 기구가 만들어지려면 이 충분한 임상을 거쳐서 안전하다는 게 다 임상이 다 거쳐져야 나오기 때문에 임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의 치료제, 질병이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질병이 코로나19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치병, 난치병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술지. 이게 굉장히 바이오 쪽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만약에 어떤 걸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데 그게 뭐 3대인가 4대인가 있어요. 4대인가? 굉장히 좀 저명한 해외에서 유명한 저널, 국제학술지에 실린다. 굉장히 큽니다.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기도 쉬워지고요. 단순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 인류, 모든 부자들 뭐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은 정말 그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 3가지. 임상, 치료제, 국제학술지. 이거 3개. 특히 국제학술지. 이거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회사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찾아보면 몇 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상 찾아보면. 그렇다면 어떤 거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냐? 정말 많은 질병이 있죠. 그중에서도 여전히 제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 종류도 정말 많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뭐 치료했다 싶으면 다시 재발하고 아직도 뭐 지금은 좀 나아졌죠. 지금은 좀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치료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고 더 완벽하고 더 깔끔하게 더 안 아프게 더 싸게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데가 바로 암. 무슨 암, 뭐 폐암, 무슨 암, 위암 해서 관련된 임상, 암 치료제, 암 관련돼서 뭐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암. 그 다음에 루게릭병. 이거 아직도 많이 이야기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도 이거 연구하는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또 이 세 단어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당뇨. 여전히 큰 문제죠. 당뇨도 굉장히 큰 문제고 뭐 파킨슨병.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시죠.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역시도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치매. 아까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인간의 뇌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요. 반도 정복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반이 뭡니까? 30%, 20%도 정복이 안 됐을 텐데 뇌에 대해서는. 치매는 결국 뇌세포의 문제잖아요. 뇌세포의 문제입니다. 정말 치료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마지막으로 탈모. 탈모가 무슨 질병이냐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탈모인들이 분노를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막 혼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탈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거 불치병이거든요. 탈모 안 고쳐져요. 뭐 유전적인 영향이다, 뭐 스트레스다, 뭐다 하는데 탈모를 완벽히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직 0개. 예방하고 미리미리 좀 약 먹고 예방하고 뭐 모지를 좀 튼튼하게 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탈모가 딱 왔을 때 탈모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 0.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탈모 부분도 계속해서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대표적으로 공시에서 많이 보이는 6개의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6개의 질병과 이 3가지의 단어가 엮였다. 뭐 암 치료제, 예를 들면 위암 치료제 이상, 공시 기사 이런 기사가 뜨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종목은 사야 됩니다. 네, 사면 되고요. 뭐 아니지만 뭐에 당뇨 치매에 관련된 무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사야 되고요. 이게 공시에서 보이는 단어들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 6개와 이 3개 중에 한 단어씩만 조합이 돼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단어들 그리고 질병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이오도 계속해서 변하죠. 바이오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 바이오에서도 신흥
새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6개 질병은 계속해서 공부가 되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제약바이오는 크다 보니까 바로 뭐냐?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외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죠.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뭐냐? 헬스케어. 유전자 치료제와 헬스케어 쪽은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안 그래도 큰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이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정말 많이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인 상비약을 팔고 근처에 집 근처에 편의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 편의점 없는 곳이 없어요. 마트 다 있죠. 편의점 다 있죠. 거기서도 뭐 기본적인 뭐 진통제, 뭐 소화제 이런 건 팔아요. 그리고 약국 근처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대부분 약국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원격 의료가 필요가 없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뭐 조금 더 효율이 덜 할 수 있으나 원격 의료가 개발이 되면서 그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게 산업의 변화입니다. 이미 이게 있다고 이게 변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하면서 그것들이 죽어가는 게 바로 산업의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약국이 가까이 있고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다 모든 집 다 빠르빠르 대응이 가능하니까 원격 의료가 안 될 거다. 돈이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원격 의료가 개발이 되면 약국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약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이게 변하는 이게 이 산업이 변화하는 거고요. 그럼 이전 산업에서 자리를 잡고 이 산업이 변화하면서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마련이죠. 바로 그게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는 지금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정말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커질 시장입니다. 아직도 10배 이상 커질 시장이고 모든 제약바이오가 그렇지만 지금 유행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다 있고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지금 유행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는 부분은 바로 이것 두 개다. 유전자 치료제. 이 유전자 치료제는 뭐냐?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거고요. 그냥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하잖아요.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연구할 거 아니고 약 만들 거 아니니까 그냥 유전자 치료제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유전자 치료제 특징 주라고 유전자 치료제 특징주를 내 N땡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관련된 종목들 다 나오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N땡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이제부터는 이게 주식 강의야, 뭐 이과 강의야,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메타버스가. 저도 이번 주말 내내 공부를 했어요. 내내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운 게 이 메타버스고요. 그만큼 아직도 그냥 두루뭉실합니다. 그냥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두루뭉실해요. 자,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단어를 제가 바꿨어요. 사전에는 가공과 뭐였는데 가공이 가상이죠. 가상이고요. 근데 저는 초월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었고요. 이건 원래 다른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초월인 것 같아서 초월을 넣었습니다. 왜냐? 제 강의니까. 이거 제 생각이니까 저는 초월을 넣었고요.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메타와 유니버스, 가공현실이다, 가상현실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메타버스냐? 모든 가상현실은 다 메타버스냐? 아닙니다. 완전 다른, 메타버스는 단순히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초월을 의미하는 거다. 이 메타는 초월이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상현실조차도 메타버스의 한 부분인 거예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란 뭔지 정확히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풀이를 해야 됐죠.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풀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요즘 단순히 뭐
최근에 이따가 뒤에 사례가 나옵니다. 뭐 게임, 뭐 로블록스 있죠. 로블록스 있고 우리나라 최근에 뭐 위메이드에서 만든 도깨비, 뭐 메타버스 게임이다. 단순히 3D 아바타가 움직인다고 해서 3D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임이 메타버스 게임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메타버스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게임이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로블록스 요즘 해외에서 정말 뜨겁죠. 핫합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핫한데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국제 논문, 국제 이제 저널에 써 있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로블록스는 아직 메타버스가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지금 딱 그러면 이 순간에 제가 3초 세 드릴 테니까 물 한잔 하시고 들으세요. 1, 2, 3. 자, 메타버스의 핵심. 저도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공부하고 쓴 것까지는 좋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세요. 사회적, 소셜, 경제적, 이코노미컬 활동이 벌어지는 가상세계. 이 핵심 단어 3개입니다. 사회적이어야 되고요. 경제적이어야 돼요. 경제적이 뭐냐? 돈이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냐? 아닙니다. 이따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게 발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이거 세계가 핵심적인 단어고 이 밑에는 이제 근데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인데 사적인 거 말고 여러분과 저 이렇게 사적인 게 아닌 공적인 게 뭐예요? 공무원이 공적인 거죠. 공무원 할 때 그 공입니다. 그 공적인 가상세계 왜 공적이어야 되는지 또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5G, VR, OLED 이거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죠.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세계가 제일 핵심이죠. 이게 없으면 지금 이게 세계의 핵심 기술이고 이것들이 잘 융합되고 발전돼서 나오는 이거를 구현해야 되니까 아직 구현 못하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핵심 기술이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미래에 구현할 때 이 세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니까 현재로서는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뭐 VR, 뭐 만든다, OLED, 뭐 5G 이렇게 되면은 그 관련주들은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오래 다른 관련주들이 잘못될 때도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하다. 볼 수 있지만 이 기술이라는 게 또 어렵죠. 기계를 누가 이거 세 개를 잘 융합해서 메타버스에 가까운 기술을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가는 겁니다. 아직 선발주자가 없으니까 어렵죠, 이것도. 그러나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핵심 단어 세계 사회적, 경제적, 가상세계는 알고 왜 공적 이것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한 번 더 어려워지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려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조금 쉬운 우리가 조금 친숙한 이야기로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갈게요. 왜냐하면 바이오 제약부터 지금 너무 쉴 틈 없이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죠? 요즘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른 펄어비스 그리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린 NC소프트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 두 회사의 차이는 뭐냐?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예요. 이해도의 차이. 이게 그냥 답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미래에 조금 우리는 메타버스가 구현될 때쯤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를 주장한 펄어비스와 난 몰라. 일단 과금 유도해서 돈 벌어야지. NC소프트. 과거와 미래죠. 그냥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가 뭐냐? 게임 산업의 미래는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메타버스와 게임의 스트리밍. 이거 두 개를 외면한 게임 회사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단순히 컨텐츠 회사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는 컨텐츠 회사로서도 작용을 못하겠죠.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과거의 망령, 과거의 수입, 과거의 성장에 묶여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꼴이 난다. 우리 택진이 형처럼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딱 게임 신작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런 게임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죠. 이 도깨비가 딱 처음 이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올레 하면서 펄어비스를 엄청 샀죠. 주가가 막 올랐습니다. 도깨비가 어땠느냐? 이 트레일러 영상이 어땠는지, 왜 이게 아직도 구현되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 게임인지, 메타버스를 이해한 게임인지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깨비의 특징이 두 개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셜, 전연령 타겟이에요. 전연령 타겟.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단순히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막 누구 때려잡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에 대한 자유도가 높고요. 굳이 사냥과 뭘 안 해도, 사냥과 막 전쟁 막 이런 걸 안 해도 다른 걸 하면서 즐길 수 있어요. 다른 걸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잘 구현했습니다. 3D 캐릭터로 현실감 있고 즐거운 노래와 이런 좀 환경을 잘 구현해서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죠. 내가 뭘 할지 내가 고를 수 있는 자유도가 높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있게 전연령 타겟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만든 게임인 거예요. 소셜을 이해했다. 소셜을 이해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의 세 핵심 중에 하나인 두 개의 핵심 중에 두 개의 핵심과 하나의 서브 핵심 중에 하나인 이 메인 핵심 중 하나인 소셜을 이해해서 만든 게임 도깨비가 나왔고, 정작 아직은 메타버스로 가는 이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NC소프트는 내려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느냐? 펄어비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왜? 소셜을 이해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코노미컬을 붙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메타버스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 게임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우리 이 정도 이해했어. 우리 이 정도 만들었어. 더 만들 수 있어. 더 알고 있어. 라고 도깨비를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도깨비가 잘 되든 안 잘 되든 펄어비스는 괜찮아요. 도깨비가 잘못돼도 펄어비스는 주가가 괜찮을 겁니다. 곧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얘네는 메타버스를 아직 초기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시기, 아직 지하에 있는 메타버스를 이해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만들 줄 아니까 올라갈 거고, NC소프트는 못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라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후에 나오는 리니지 W 신작 게임들이 잘 돼도 그걸로 막 몇천억 벌어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펄어비스가 나중에 NC소프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3년만 가면, 오래 걸리지만 딱 3년만 가면 NC소프트는 펄어비스를 이렇게 쳐다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재벌이었던 우리 택진이 형이 펄어비스를 따라잡지도 못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이걸 적용한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과 투자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얻은 효과는 이미 NC소프트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있던 회사의 최후입니다. NC소프트는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짧은 시일 안에 보여주지 못하면 얘는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 지금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의 1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앞으로 어떤 게임, 매출 이런 거 볼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이야기 해야겠죠. 로블록스. 이제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1인자죠. 1인자.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핫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 근데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해외의 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메타 초월적인 그게 현실이 아닌 마이크로다. 조그맣다. 마이크로 뭔지 아시죠? 조그맣다. 메타 큰 게 아니고 마이크로하다. 귀엽다. 뭘 봐서 너희가 메타버스라는 거냐? 왜 아니냐? 레고처럼 폐쇄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 역시도 소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소셜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해했어요. 조금 이해했어요. 바로 이코노미, 경제적인 걸 조금 이해했어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 안에서 각자의 활동의 자유도를 주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지금 로블록스 안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만큼 경제 이코노미를 이해했어요. 얘네는
도깨비보다 펄어비스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 있다. 먼저 나왔지만 더 발전해 있다. 얘네는 소셜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이코노미컬 경제적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를 했다. 약간 이해를 했다. 그래서 지금 넘버 원인 거죠. 단순히 뭐 매출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메타버스의 이 핵심적인 두 개를 다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나중에는 뭐 요즘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 거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가상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그냥 세계는 원래 다 가상입니다. 가상이에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뭐냐?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이 여기 있다고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모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만 된다면 가상으로 다 들어가서 가상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 가상인데 가상과 현실의 차이가 뭔데요? 내 몸이 직접 가는 것과 안 가는 거의 차이? 그뿐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저조차도 이해를 완벽히 못했어요. 이걸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좀 엄청난 철학자 정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는 뭐 SNS,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쇼핑 뭐 모든 플랫폼들이 다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서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페이스북에 우리 저커버그 형이 지금 눈이 돌아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몰빵을 하겠다. 우리 페이스북 메타버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리 선점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다들 열광하죠. 뭐 좀 크레이지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로블록스는 마이크로버스냐? 왜 폐쇄적이냐? 왜 마이크로버스냐? 이코노미를 이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만들었지만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로블록스, 메타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블록스가 잘 되고 도깨비가 잘 컸어요. 로블록스에서 만들어진 아이템, 땅, 나의 재산, 돈을 도깨비가 쓸 수는 없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폐쇄적으로 그냥 레고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너희 여기 들어와서 해.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전부 다 로블록스만 쓰면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 가상 세계와 세계를 다 이어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힘들죠. 안 되죠. 사실 얘네가 못한 게 아니고 아직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선구자로서의 맞는 트랙으로 가고 있을 뿐이고 얘네가 지금 제일 선구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폐쇄적이어서 메타버스 전 우주적으로 다 이어져 있다. 초월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 좀 마이크로버스다. 이게 좀 놀리고 욕하는 게 아닌 아직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다라는 내용의 저널이었고요. 그 저널리스트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이 개발이 그러니까 로블록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생산성과 이 서로의 접근성의 향상 말씀드린 생산성, 돈을 경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서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거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이 존재를 합니다. 아직도. 제일 큰 제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정부죠. 전 세계도 통합이 안 돼 있죠, 지금. 세계 정부가 없잖아요. 유엔이 있지만 유엔은 그냥 하나의 기구일 뿐. 메타버스로 이 안에서 뭔가를 다 만들어지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그거는 누가 제재를 관련된 법규와 룰을 누가 만들고 누가 규제를 할 거냐. 각자의 세상도 달라서 이거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만들어진 세상의 제작자가 소속인 국적의 대통령이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누가 한 명이 메타버스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나와갖고 이을 거냐? 정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1층도 못 온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그 대신 그만큼 정말 100배 가고 100배가 뭡니까? 500배, 1000배 갈 주식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테마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자가 되려면 핵심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핵심이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아니까 지금부터 핵심을 파악하는 회사들을 찾아야 된다. 이 뜻이고요. 자, 좀 내려가면 어렵죠, 여기서부터. 메타버스와 마이크로버스의 구분.
구분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딱 세 가지 속성만 갖추면 됩니다. 무신뢰성. 무신뢰성. 신뢰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신뢰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내가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만든 나의 물건, 재산, 모든 걸, 법칙을 누구도 만질 수 없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어야 돼요. 그 누구도. 제작사도, 정부도, 게임도 모두 이 시스템, 그냥 전 우주의 법칙처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법칙처럼 해가 뭐 서쪽에서 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그 누구도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변화할 수가 없는 거니까 신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뢰성. 신뢰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신뢰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개방성. 메타버스는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3D 게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생산적으로 뭘 만들고 서로 교류해야 됩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 내 이 게임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서 도깨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면 이 게임에 만약에 로블록스가 게임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로블록스에 이걸 뭘 만들기 위한 개발자, 내가 하나의 개발자로서 게임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이자 개발자로서 모든 서비스에 제약이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모든 서비스에 내가 하나의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가상에서 만드는 거니까 나의 것을. 가상에서 나의 것을 만드는 거니까 모든 서비스에 내가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상호 운용성. 아까 말씀드렸죠. 로블록스에서 내가 걸 만들어가지고 도깨비에 가져와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요즘 뭐 우리나라 뭐 강남 땅 살 수 있는 부동산 뭐 게임 있다고 하죠. 실제로도 거기다 돈을 넣는답니다. 근데 그게 로블록스만 가치로 인정이 되냐? 안 되죠. 상호 운용성이 없습니다. 상호 운용성이 없어요. 이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하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 핵심들을 이해하고 문제가 뭔지 알고 넘어야 될 산이 뭔지 알고 이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관련주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5년 뒤, 10년 뒤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향후 메타버스의 전망.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 말했죠. 아직도 저평가 수준이 아니에요. 지하다. 정말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가는 주식도 나올 수 있는 테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가 알려드린 핵심들, 넘어야 될 산들 기억하면서 관련주들 열심히 찾아가지고 핵심을 이해하고 핵심과 이 산 과제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매수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죠. 아직도 지하니까.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고 이 메타버스는 돈을 묻어두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메타버스의 전망 뭐 좋다고 표현하고 끝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좋다. 정말 대박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고 살아.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순히 뭐 하반기 업종 분석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지어왔는데 단순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의 주식시장 하반기에도 주시를 해야 되지만 하반기에는 수급이 몰릴 것 같지만 하반기에 몰리다 만다고 해서 관심을 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거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오늘 두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원래는 좀 더 다른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 강의에 기회가 된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이오 제약과 제약바이오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투자하기 조금 편하게 투자하기 쉽게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